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깔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당장 소리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꾹 참으며 속으로만 삼켰습니까? 저 정주영은 어릴 적 서울로 올라와 수없이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해진 고무신의 남루한 차림으로 쌀가게 문 앞에 서 있던 그 꼴을 보고 어떤 이는 비웃었죠. 그 꼴로 장사가 되겠나? 그 말은 칼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이 깔보는 순간 내 안의 힘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비난이 어떻게 성장의 씨앗이 되고 조롱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불쏘시개가 되는지. 이 철학 하나로 저는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현대 그룹을 세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아산의 현장 철학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강원도 통천군 구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와도 논밭은 척박해서 쌀밥을 배불리 먹어본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조차 온전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소를 몰고 나가면 하루가 다 가버렸고 학비는 고사하고 연필 한 자루도 귀했지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영구야, 네가 배운 게 없다고 기죽지 마라. 사람은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가난해지고 동생들은 굶주렸습니다. 나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나는 아버지가 어렵게 팔아 마련한 소판 돈을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가출이겠지만 그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곡식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돌아오겠다. 서울역에 내리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인파, 번쩍거리는 전차, 빼곡히 늘어선 상점들, 시골에서 온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설레임보다 더 강했던 감정은 위축이었습니다. 해진 고무신, 군데군데 기워 붙인 바지, 남루한 저고리. 나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외계인처럼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며 건네주신 작은 보자기를 나는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밥 3개와 손수 꿰맨 작은 수호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영구야, 어디 가더라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언젠가는 꼭 떳떳하게 살 날이 온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쌀가게를 찾으려 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정장을 입은 사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혹시 동대문 쪽 쌀상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는 내 몰골을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 꼴로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숨조차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나를 헐끗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온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구나. 겨우 찾아간 쌀가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나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자빌이나 하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쌀자루 나르기, 바닥 청소,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그냥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말겠지. 매일매일 이어지는 무시는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 앞에 서겠다. 어느 비오는 밤 나는 창고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흙내와 쌀겨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손에 수호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시만 당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창고 문이 삐걱 열리더니 창고를 지키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힘들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무시당한 채로 끝나는 게 창피한 거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전율처럼 스쳐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나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쌀자루를 나를 때도 배달을 나갈 때도 나는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길을 오가며 시간을 재고 동선을 줄이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조롱은 여전했지만 내 안에서는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반드시 보여주겠다. 무시당한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딛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 쌀가게에서 몇 년을 굴러 경험을 쌓은 나는 결국 작은 공사를 맡을 수 있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간판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허름한 판잣집 사무실에 직원 서너 명, 장비라고 해봐야 중고삽과 낡은 손수레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크게 키워 길을 놓고 다리를 세우고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그게 내 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큰 건설회사 부장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잠시라도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기대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공사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여기 공장은 동네 토목업자 수준이군. 우리 같은 대형 공사를 맡길 수는 없지. 장비도 없고 학력도 없고 이 정도 설비로는 신용이 서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겨우 모은 돈과 땀으로 세운 회사가 한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도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때 내 귀에는 오래전 창고에 무시당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무시당한 채로 끝나는 게 창피한 거지. 나는 숨을 고르고 가슴 속에서 묘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직 작고 부족하다는 증거겠지요. 하지만 그 부족함이야말로 저희가 성장할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나를 화내게 만들고 주눅들게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자 말문이 막힌 것이지요.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작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더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말에 그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 순간에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비판과 조롱은 내 부족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신호다. 그것이야말로 성장의 씨앗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 세 가지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말 들을수록 꽃이다. 성장의 씨앗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는 내 인생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비웃음에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고개 숙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곧장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태도. 이 세 마디가 있었기에 나는 수많은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보고 비웃을 때 그 말을 감사의 말로 되받아친 적 있습니까? 해봤어?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들은 모욕은 내일의 발전 보고서가 될 것이다. 나는 장비를 조금씩 보강했고 기술을 익혔으며 직원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우리의 손길이 닿은 현장은 남다르게 깨끗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그 부장은 다시 우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사장, 요즘 당신네 현장 평판을 들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다더군요. 우리 회사에도 맡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때 받은 모욕이 내 회사를 성장시킨 씨앗이 된 것이다. 그날 현장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세 마디. 말 들을수록 꽃이다. 성장의 씨앗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났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비웃거나 비난할 때는 화를 내든지 주눅이 들든지 핑계를 대든지, 그런데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불에 물을 끼얹은 듯 더 이상 탈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감독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호통을 칠 때 나는 똑같이 언성을 높이는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순간 감독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내려고 준비했는데 맞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전하니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 이 말은 비판을 곧바로 성장의 자료로 바꿔주었습니다. 상대가 던진 한마디는 사실 내 약점을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안전관리가 허술하다고? 그럼 즉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개선책을 세우면 됩니다. 장비가 낡았다고? 그럼 중고라도 하나씩 교체해 나가면 됩니다. 나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반드시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비판 노트가 내 회사를 키우는 최고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 말은 결국 관계의 역전을 가져왔습니다. 나를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은 나의 변화를 보면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 사람 괜히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네. 비판자들이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나를 깔보던 은행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문을 닫아버렸던 사람. 하지만 내가 개선한 현장 보고서를 들고 다시 찾아가자 그는 결국 대출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솔직히 처음엔 당신을 얕봤소. 하지만 내가 던진 말들을 진짜로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지. 그는 결국 내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 이 세 가지 힘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비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좋다. 또 하나의 씨앗을 얻었구나. 그리고 이 태도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을 자양분 삼아 더 크게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비웃음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회사를 조금 키워나가던 어느 날 생애 가장 큰 도전을 맞이했다. 바로 국제은행과 정부 고위층 앞에서 조선소 건설 자금을 승인받아야 하는 자리였다. 배도 조선소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거대한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내 주장을 믿게 해야 했다. 회의실 안에는 잘 차려입은 은행가와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학력은 화려했다. 하버드, 런던, 도쿄 대학 출신들이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시골 출신의 장사꾼에 불과했다. 한 은행 간부가 나를 비웃듯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조선소 부지도 없는 사람이 거대한 선박을 짓겠다고요? 이건 꿈이 아니라 허황된 환상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조롱하듯 향했고 그 말은 과거 서울역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겹쳐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직 작고 부족하기에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내가 화내거나 변명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끝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확실히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일 새벽부터 공사판에서 함께 땀 흘리며 배운 게 제 공부였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에게 성장의 씨앗이 될 겁니다. 저희는 보여드릴 기회만 주신다면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특히 한 은행가는 난처한 듯 웃으며 보통은 화부터 낼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부터 다시 계획서를 고쳤다. 조선소 부지, 공정 일정, 인력 배치, 자재 조달까지 모든 것을 역산해 수치와 도표로 정리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같은 회의실에 섰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보시는 일정표와 현장 설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첫 삽을 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배는 없지만 믿음과 땀이 모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결국 그들은 자금을 승인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비웃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조롱은 내 꿈을 실현시키는 불쏘시개다. 처음 나를 가장 심하게 비웃던 사람은 대형 건설사 사장이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같은 동네 업자가 어떻게 복잡한 공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탁상공론 이하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발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회의장은 술렁였다. 나를 깎아내리려던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이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낮 없이 공부했다.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고 안전규정을 새로 만들고 기술자를 모아 매일 교육을 진행했다. 3개월 동안 나는 현장을 발로 뛰며 모든 공정을 새롭게 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장을 만날 기회가 왔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준비한 새로운 공사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자료에는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완성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내 발표가 끝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 사장, 이번 제안은 훌륭하군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잘 짜여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공부한 겁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때 사장님이 지적해 주신 덕분입니다.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군요. 이렇게 겸손하고 또 실제로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지. 앞으로는 함께 가봅시다. 그날 이후 그는 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나를 가장 심하게 비웃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파트너로 변한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감사와 변화다. 공격자를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바꾸는 힘은 결국 내 태도에서 나온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람이 나를 깔보아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답하고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든 결국 내 편이 된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세 마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말은 거대한 조선소나 은행 회의실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를 꾸짖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보통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지거나 마음이 꺾여버린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장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뜻이겠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상사의 눈빛은 달라진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곧 이 직원은 성장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혼나던 직원이 몇 번의 감사 인사와 실제 개선으로 부장에게 인정받아 결국 팀의 핵심 인재가 된 경우 말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세대 방식은 너무 낡았어요. 지금 세상은 달라요. 보통 같으면 욱하고 화를 냈을 것이다. 네가 뭘 안다고? 하고 소리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버지도 아직 배울 게 많다는 뜻이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순간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아들은 나와 대화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다투는 대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비판에서 시작된 말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킨 셈이다. 장사를 하다 보면 고객의 불평을 들을 때가 많다. 상품이 형편없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속으로 분노하거나 변명부터 늘어놓는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덕분에 개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실제로 문제를 고쳤다. 그러자 그 고객은 어느새 우리 가게의 가장 충실한 단골이 되었다. 불평을 말하던 사람이 최고의 홍보대사가 된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비난은 독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약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의 꾸중도, 가정에서의 갈등도, 장사에서의 불평도 모두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화를 낼 것인가, 주눅들 것인가, 아니면 씨앗을 심을 것인가. 나는 늘 세 번째 길을 택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해보라. 내일 직장에서 상사의 한마디가 들려올 때, 집에서 자녀의 지적을 들을 때, 고객이 불만을 쏟아낼 때, 그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현대를 세우고 한국 경제를 일으킨 뒤에도 수없이 무시당했다. 조선소를 세웠을 때는 한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조롱이 쏟아졌다. 자동차를 내놓았을 때는 시골 농기계 만들던 나라가 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비웃음이 따라왔다. 심지어 나라 전체가 IMF 위기를 맞았을 때는 현대도 끝났다는 말이 돌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무시당한다는 건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다. 사람들이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를 비난할 이유도 없다. 무시는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그 사실을 깨닫자 어떤 조롱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좋다. 아직도 나를 주목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더 버티고 더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다. 록히드 사건으로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를 때, 혹은 IMF로 기업들이 쓰러질 때 나 역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비판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것을. 무시당한 채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나는 평생을 두고 배운 진실이 있다. 편한 길만 걸어서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비난과 조롱이라는 역풍이 불어야 사람은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돌은 작아도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성벽이 된다. 비판은 내 삶을 쌓아 올린 돌덩이였다. 무시와 조롱 하나하나가 결국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그 말을 되뇌인다. 말 들을수록 꽃이다. 성장의 씨앗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있었기에 나는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누구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을 증명할 기회다. 무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성장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적도 친구가 되고 비난도 자양분이 되고 조롱도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이다. 나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들었다. 그때마다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나를 붙잡아 준 건 단순한 한마디였다. 말 들을수록 꽃이다. 성장의 씨앗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가 있었기에 나는 좌절 대신 배움을 택했고 분노 대신 성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적은 친구가 되었고 비난은 자양분이 되었으며 무시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분명히 마주할 것이다. 회사에서 상사의 꾸중을 들을 때, 가정에서 자녀의 차가운 말을 들을 때, 사회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얕잡아 볼 때, 그 순간이 바로 기회다.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무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씨앗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원한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파도가 높아야 배가 더 멀리 나아간다. 무시와 비난은 당신을 흔드는 바람이자 파도일 뿐이다. 그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언젠가 그 바람과 파도가 당신을 한 단계 더 크게 키워줄 것이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성장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달라.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 그 응원이 모여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내일이 무시와 조롱을 딛고 더 강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